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목회대탱고수의 김지양입니다. 오늘은 넘버즈 164호입니다. 오늘 아침 제 출근하는데 날씨가 많이 좀 춥습니다.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. 이번 주에도 계속 기온이 낮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넘버즈 164호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약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. 먼저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, 계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.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하고 카톨릭대학교가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. 시간은 상당히 좀 지났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구조,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과 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비록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마약류 처음 접하게 된 동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, 가장 많은 경우는 호기심이었습니다. 43%였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권유가 32%였습니다.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로운 거고 마약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, 그런 막상 마약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금단의 열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호기심이 가서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금단의 열매. 이제 흔히 금단의 열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, 이렇게 금단의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그걸 깨트리고 싶은 그 호기심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. 특히 요즘에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 젊어져서 20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호기심이 좀 많은 세대이고, 이 호기심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20대들입니다. 그래서 20대에서는 이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경우가 특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마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혼자 보고 혼자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누군가가 권유를 한다는 거죠. 이거 한번 해봐. 기분 좋아질 거야. 이거를 하면 더 잘 놀 수 있어. 뭐 이런 권유 때문에 그 권유에 이끌려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마약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. 쾌락 추구라는 그 응답이 36%였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제 즐기려고 20%, 성적 만족이 16%였습니다. 그러니까 마약은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극도로 끌어올립니다.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서 받는 기쁨이 있으면 마약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을 하면 그 기쁨이 몇십 배, 몇백 배로 더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약을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근데 클럽에 가면 클럽은 시끄러운 음악 있고 사람을 취하게 도취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, 그 분위기를 맛볼 때에 마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. 바로 그런 쾌락 추구하는 그 성향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봅니다만 마약은 이제 성적인 문제하고 많이 엮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성적인 데서 오는 저 즐거움, 쾌감, 이것을 이제 마약을 하고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쾌감이 극대화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그걸 잊지 못해서 자꾸 마약을 더 하게 되는,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. 근데 마약이 이렇게 찰나적인 쾌락과 쾌감을 주지만 마약을 하고 난 다음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. 마약 중독자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꼴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들은 11%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1%, 마약 중독자의 41%는 자살을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24%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이만큼 일반인들하고 큰 차이를 빚고 있는데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본인이 느끼는 어떤 비참한 상태, 그리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본인의 상황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마약을 하고 난 그 결과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. 이런 결과들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로는요, 마약 중독자 3명 중에 1명은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3년간 함께 생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혼자서 생활한다는 비율이 32%로 제일 높았습니다. 근데 요거는 혼자서 생활한다는 비율은 두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첫째로는 마약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,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
마약을 할 때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아무래도 가족들의 시선이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그 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족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약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없으면 이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. 그래서 마약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마약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외면을 합니다.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이제 외면해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바로 그런 결과들로 보여지는 거죠. 특히 두 번째 결과들은 마약 중독자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의 힘든 그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마약 중독자가 이제 겪는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 상태를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요. 우울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37%였고요. 이해력, 집중력, 기억력이 저하한다는 비율이 33%,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29%입니다. 그러니까 각각 증상별로 3명 중에 1명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요. 이처럼 마약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쾌락을 느끼지만 마약이 중독되고 난 그 결과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,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약해지는,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. 잠시의 즐거움은 있지만 오랜 동안의 그 정신적인 우울감, 정신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는다는 점에서 마약자 중독자가 얼마나 힘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마약 중독자 대부분은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92%가 끊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러나 마약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. 절반 정도 되는 53%가 혼자서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. 마약 끊기가 어렵다는데 그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약을 끊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. 그 외에 이제 종교의 도움을 받는다,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다, 의료기관을 이용한다, 이런 응답이 한 10%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마약을 끊는 이건 노력을 하는 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.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한 사람들은 마약을 끊기 위해서 대부분 거의 모두가 다 노력을 합니다. 하지만 그 노력은 혼자서 하는 노력이 되기 때문에 끊기 어렵습니다. 이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교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교계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마약 중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전문적인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랑과 전문성을 가진 이런 기독교적인 마약 퇴치 기관,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관, 이런 기관이 설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넘버즈 164호 말씀드렸고요. 다음 주에 넘버즈 165호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